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새집일 경우들은 클레임을 진행할 확률이 적잖아요. 디덕터블을 좀 높여 놓으시고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집이 좀 노후가 됐다, 좀 내가 봐도 언젠가는 클레임이 조만간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지아에서 부동산을 쉽게 알려주는 홍틀란타의 에리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커버 종합보험의 대표이자 이제 아제미톡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 선생님을 초대를 했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틀란타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조지아주에서 인커버 종합보험이라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보험 맛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틀란타 채널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제 주택보험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집보험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집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집을 구매하거나 혹은 뭐 빌린다거나 아니면 또 렌트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집보험들을 가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차보험이랑 집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입을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보험인 만큼 정말 저희 생활에 긴밀하게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집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종류가 따로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의 주거 형태라던가 아니면 집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집보험이 이제 뭐 HOD라던가 HF 이런 형식으로 좀 다른 보험들이 가입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그냥 집보험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보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보험 종류에 맞춰서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보험 내용에 따라서 뭐 당연히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저희가 이제 타주에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나 이런 다른 주에서 오셨을 때 조지아주는 대략 집보험이 저렴한가요? 더 비싼가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집보험이라고 하는 게 주별로 이제 레이트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집의 컨디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집의 조건들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타주에서 오셨는데 보험료가 어떻다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조지아주는 그렇게까지 집보험료가 많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집보험의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집 주인분의 클레임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집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수리를 한 기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클레임 확률이 적은 집일수록 보험이 저렴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새 집일수록 클레임이 날 확률이 적겠죠. 아무래도 보수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집 상태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신규 집일수록 좀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손님들이 가장 물어보는 게 이 디덕터블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디덕터블을 줄이면은 더 좋은지 아니면은 디덕터블을 좀 많이 하고 좀 비용을 절약하는 게 더 좋은지 팁을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뭐 디덕터블 설정하시는 거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디덕터블을 좀 낮추시면서 보험금을 뭐 많이 내시더라도 나는 좀 만약에 있을 일들을 대비해서 디덕터블을 낮춰놓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반대로는 내가 좀 집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디덕터블을 좀 높이면서 그냥 보험료를 좀 줄이는 게 나는 좋겠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랑 뭐 상담을 하시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집일 경우들은 클레임을 진행할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디덕터블을 좀 높여 놓으시고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집이 좀 노후가 됐다, 그리고 또 좀 내가 봐도 언젠가는 클레임이 조만간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보험료가 좀 높긴 하지만은 디덕터블을 낮춰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죠. 만약에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클레임 절차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클레임 절차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분들이 클레임을 도와준다거나 관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희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대부분 싫어하시긴 하시는데, 그거를 기본으로 아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클레임 자체는 보험사와 그리고 클레임 어저스터가 이끌어 나가는 게 기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클레임을 지금 진행하시는 게 과연 본인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실지, 혹은
클레임을 진행하신다 그러시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의 1차적인 답변 정도는 드릴 수는 있어요. 아. 하지만 저희가 클레임을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클레임이 발생이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끔 예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첫 번째로는 안전. 예, 본인이 안전을 먼저 챙기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는 이제 보험회사에 보면은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전화라던가 이메일이라던가 뭐 혹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놓으신 상태에서 클레임을 진행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많은 이제 프로퍼티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제 테넌트 보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넌트 렌터스 인슈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떤 게 이제 호모널 인슈런스랑 렌터스 인슈런스랑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렌털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세입자로서 들어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 집 보험은 집 주인이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랜로드 인슈런스라고 하죠. DPT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체는 집 주인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세입자 렌터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본인의 물건이라던가 혹은 라이빌리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물거나 그런다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라이빌리티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내 물건과 그리고 라이빌리티와 혹은 이 집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당장 거주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로스 오브 유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호텔비라던가 아니면 내가 임시 거처에 사용되어지는 돈 같은 경우를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먼저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집에 이제 이주를 하고 나서 렌터스 인슈런스를 까먹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자기 물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제 렌터스 인슈런스를 꼭 들어야 되는데 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호모널스 인슈런스랑 렌터스 인슈런스랑 그 가격 차이가 왜 조금 많이 나는지 혹시 가장 큰 부분은 이 듀얼링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음. 말 그대로 그 집을 내가 커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는 뭐 많게는 뭐 2-3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반대로는 저는 이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세입자분들이 렌털스 인슈런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들은 본인들이 가입하실 생각이 잘 안 드실 수 있어요. 아예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대부분 그 리스 어그리먼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보험 정보가 이렇게 렌터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너 분들도 그거를 좀 확인하는 절차가 좀 생략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분들도 가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서 가입을 까먹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본인 물건 잃어버리는 거야. 본인이 책임질 수가 있어요. 뭐 가입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이빌리티 이슈 관련해서는 이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그 오너한테까지 넘어와요. 그러니까 오너는 오너로서 그 보험을 확인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분쟁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오너한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오너분들은 꼭 세입자분들의 보험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세요. 아, 네, 너무 좋은 팁입니다. 이제 보통 집보험을 들었을 때 다들 이 항목들을 잘 체크를 하지 않고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뭐 보험적으로 말씀을 하자면은 아까 렌터스 인슈런스를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내용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가 해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프리미엄을 갑자기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뭐 까먹고 안 냈다든지 뭐 그래서 보험이 중간에 이제 갱신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살던 프라이머리 홈이었다가 이제 그 집을 하나 더 구입을 하면서 렌트를 준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험 내용 변경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프라이머리 홈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는데 거기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클레임 자체가 디나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랜로드 보험으로 옮기시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시죠. 혹시 보험사를 이제 네.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 들어봤을 법한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 주정부나 아니면 페더럴이나 이런 곳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매해 보험사 선정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바는 없고요.
단지 너무 생소한 회사라던가 넌 스탠다드라 그래서 중소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들은 클레임을 진행을 하면은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이제 지붕이 이제 망가졌는데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좀 클레임을 잘 할 수 있는지 혹시 팁이 네. 있으신가요? 뭐 사실 그런 팁이랄 건 사실 없고요.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자연재해라던가 아니면 기타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보험사가 커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운행을 하다가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은 본인 돈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 지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은 본인이 이제 wear and tear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으신데 대부분 이제 보험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로서는. 혹시 그 지금 일하시는 동안 가장 황당한 클레임이 혹시 기억 남은 클레임이 있으신지? 황당이요. 뭐 그냥 뭐 이런 일도 있네라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고객님들 중에 좀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1.5 밀리언 되는 이제 농장 같은 집을 샀어요. 캐시로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론을 받으실 때 무조건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분이 이사한 지 한 달 반쯤 됐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집이 불탔다고. 어, 예, 그래서 진짜 그냥 사진을 보니까 거의 한 70%가 날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거 보험 나 가입 안 한 거 몰랐는데 어떻게 안 되냐? 안 되죠, 당연히. 집이 이미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그대로 집을 다시 지었어요. 아, 그래서 꼭 캐시로 풀캐시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본인의 돈,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험이 그때는 선택 사항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네. 근데 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타주에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이주를 하시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캐시 바이어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융자로 이제 집을 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융자인 분들도 그렇고 이제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집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캐시로 구매하셨을 때 집보험을 까먹고 클로징까지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분들이 집보험이 꼭 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캐시로 집을 사시면은 그 집이 어떻게 보면 내 캐시인데 그냥 그게 불타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네.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저는 실제로 봐서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네. 진짜로 보험은 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면 뭐 하냐고. 너 쓰지도 않는데. 그렇죠. 안 쓰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맞습니다. 그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네, 보험은 꼭 가입을 최소한으로라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한번 이제 제 세입자분께서 네. 이제 첫날에 이제 집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첫날이래 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하고 정신이 없어서 보험을 안 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랜드스케이퍼 이제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그 밖에 있는 파이프를 터트려 가지고 되게 흔하죠. 네. 네, 단지의 전체 배설물이 다 그 집 안으로 오 이렇게 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네. 보험회사에서 그 렌털스 인슈스를 딱 세입자가 좀 부지런하게 옮겼어가지고 커버를 다 해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제 본인의 물건들하고 뭐 퍼니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네네. 이제 빌더가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 부분은 다 이제 워런티로 다 진행을 됐었는데 네네. 내가 조금 이제 보험을 늦게 들어도 괜찮겠지 하고서는 안 드시는 분들이 꼭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 보험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안 들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게 이제 이사한 날짜가 정해지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도 가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그 한 달 전에 보험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입주 날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계약 관계에서 정말 일을 잘하시는 저희 홍틀란타 홍 대표님처럼 그리고 서류를 잘 봐주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보험 서류를 꼭 확인하라고 일을 진행시켜요. 자체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되는 이제 그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정말 좀 아찔한 일들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커버 종합보험은 다른 보험하고 요게 다르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네. 일단은 뭐 좀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생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그 새것의 마음으로 고객님들을 한 분 한 분 열심히 케어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조지아주에 있으면서 뭐 주변에 있는 알라바마나 플로리다 그리고 또 뭐 위로는 뭐 테네시 여기까지도 저희가 보험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냥 뭐 항상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눈빛에 이제 손님들한테 네. 잘해주실 눈빛이 네. 너무 잘 보입니다. 저의 그 눈빛이 좀 더 화면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더욱 더 이렇게 전문인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집 구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에는 더욱 더 깊은 내용으로 한번 다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